여러분, 고교 학점제 아시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선택을 주겠다는 제도요. 근데요, 이 제도가 전국 시행된 지 1년 됐는데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은요, 학점 미도달률이 3.1%예요. 근데 강원도는요, 15.3%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제도인데 5배 차이예요. 5배. 쉽게 말하면요, 같은 뷔페에 들어갔는데 한쪽은 메뉴가 84개고 다른 쪽은 60개인 거예요. 똑같은 입장료 냈는데 고를 수 있는 음식이 24개나 차이 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사는 동네에 따라서요. 교사 1033명한테 물어봤더니요. 87%가 이 제도 정착 어렵다고 했어요. 심지어 31.9%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3명 중 1명이요. 학생들은요. 75.5%가 경험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33.5%는 자퇴까지 고민했다고요. 3명 중 1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어떤 동네로 가야 하는지, 어떤 동네는 절대 안 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8년 대입 개편까지 겹치면서요. 어디 사느냐가 자녀 대학을 바꾸는 시대가 왔어요. 고교 학점제 영상 대입 개편 소식이랑 같이 계속 정리해 드릴 건데요.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가 뭔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대학교처럼 수강 신청을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2025년 3월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이에요. 졸업하려면 192학점을 따야 합니다. 3년 동안 2,560시간 수업을 들어야 해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듣고요. 2학년부터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는 거예요. AI, 코딩, 경제, 제2 외국어, 예술, 진로에 맞게 골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취지만 보면 좋은 제도예요. 내신도 바뀌었어요.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고요.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과목을 골라 듣는다잖아요. 근데 고를 과목 자체가 없으면요. 선생님이 부족해서, 학생이 적어서 학교가 과목을 못 여는 거예요.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겁니다. 서울 학교에서는 80개 넘는 과목 중에 고르는데요. 강원도 작은 학교에서는 60개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고교 학점제인데 선택지부터 다른 겁니다. 근데요, 이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5년 국회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전국 시도별 학점 미도달률이에요. 미도달이 뭐냐면요. 학점을 못 따는 학생 비율이에요. 이게 높을수록 그 지역 아이들이 힘들다는 뜻이죠. 먼저 잘하는 지역이에요. 부산 3.1%, 대전 4%, 서울 4.9%, 대구 5.2%. 반대쪽이에요. 강원 15.3%, 충남 12.8%, 경북 11.3%, 전북 10.9%. 전부 두 자릿수예요. 부산이랑 강원이 5배 차이. 같은 나라에서요. 왜 이런 차이가 나냐고요? 학교 크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20학급 이상 큰 학교는요. 평균 84개 과목을 열 수 있어요. 20학급 미만 작은 학교는요. 77개, 과목 9개가 차이 납니다. 근데 이 작은 학교 비율이 지역마다 완전 달라요.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겁니다. 강원도는요, 열학급 이하 초소규모 학교가 45.2%예요. 경북도 소규모 학교가 66.6%, 전남 63.8%, 전북 61.6%. 반면 서울은요, 열학급 이하 학교가 0.3%, 사실상 없는 거예요. 경기도도 4.9%, 서울이랑 강원이 45대 0.3, 150배 차이예요. 비유하자면요, 서울 아이들은 백화점 식품관에서 고르는 거고요. 지방 아이들은 시골 구멍가게에서 고르는 거예요. 같은 값 내고 있는데 진열대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한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사가도 되는 동네. 첫 번째, 서울입니다. 소규모 학교 비율이 17.9%로 낮고요. 미도달률도 4.9%예요.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양천 학교 규모가 크고 과목 다양성이 전국 최상위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예요. 소규모 학교 비율이 14.2%로 전국 최저입니다.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대도시권은 학교가 크고 학생 수도 많아서 내신 관리에도 유리해요. 세 번째, 부산이요. 미도달률이 전국 최저 3.1%입니다. 네 번째, 대전 4%, 대구도 5.2%로 양호합니다. 정리하면요, 수도권이랑 광역시가 유리합니다. 학교가 크고 선생님이 많고 과목이 다양하니까요. 자, 이제 반대쪽입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강원도요. 소규모 학교가 70.4%, 미도달률 15.3%, 전국 최악입니다. 경북이요. 소규모 학교 66.6%, 전남 63.8%, 전북 61.6%, 충남도 소규모 학교가 55%, 미도달률 12.8%로 높아요. 이 지역들은요, 학교가 작으니까 선생님이 적고, 선생님이 적으니까 과목을 못 열어요. 과목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빠져나가고요. 학생이 빠지니까 학교가 더 작아져요. 악순환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입 제도까지 바뀌면서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앞으로 대입까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2028학년도 수능이요. 완전히 새로운 시험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선택 과목이 사라져요. 지금은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고르잖아요. 수학도 확률과 통계, 미적분 중에 고르고요. 앞으로는 다 봅니다. 탐구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전부 통합이에요.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시험을 보는 겁니다. 선택 과목 유불리 논란 기억하시죠? 쉬운 과목 고른 사람이 점수 높게 나오던 문제. 그건 해결돼요. 근데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모두가 같은 시험을 보면 수능만으로 학생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대학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내신을 더 많이 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대가 벌써 움직였어요. 정시에서 교과 비중을 20%에서 40%로 2배나 올렸습니다. 서울대가 올리면요, 연세대, 고려대가 따라가고 그 다음은 전국 대학이 따라갑니다. 이건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내신이 중요해지는데 내신은 뭐예요? 같은 학교 안에서 줄 세우는 거잖아요. 5등급 상대평가예요. 학생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학생 200명인 학교에서 상위 20%면요, 40명이에요. 한두 문제 실수해도 등급이 안 바뀌죠. 근데 학생 30명인 학교에서 상위 20%면요, 6명이에요. 시험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요, 큰 학교는 넓은 도로를 달리는 거고 작은 학교는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실력인데 학교가 결과를 바꾸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교사 37.1%가 세 과목 이상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어요. 교사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는 제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배우고 싶은 과목이 아니라 내신 따기 쉬운 과목을 골라요. 실제 조사에서 학생 68.1%가 대입 유불리를 보고 과목을 선택한다고 답했어요.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자기 진로에 맞게 골라라.
근데 현실은 내신에 맞게 골라라. 원하는 과목이 실제로 열렸느냐? 학생 중 58%만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었어요. 42%는 원하는 과목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놨어요. 농어촌 442개 학교에 157억 원 지원, 교사 777명 추가 배치, 온라인 학교 확대. 근데요, 토요일에 3시간짜리 온라인 수업 듣는 게 매일 학교에서 80개 넘는 과목을 고르는 것과 같을 수 있을까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대책은 반창고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큰 그림부터 보세요. 2026년 전국 학령 인구가 483만 명입니다. 처음으로 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2029년에는요, 427만 명, 3년 만에 85만 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학생이 줄면 학교가 줄어요. 지금까지 문 닫은 학교가 전국 4,008곳입니다. 대부분 지방이에요. 10년 뒤에는요, 전교생 6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전체의 34%가 됩니다. 3곳 중 1곳이에요. 고교 학점제가 이 흐름을 더 가속시키고 있어요. 과목이 적은 학교를 피해서 학부모들이 큰 학교로 몰리니까요. 작은 학교는 더 작아지고 큰 학교는 더 커지고 격차가 알아서 벌어지는 구조인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가 보여요. 특목고, 자사고, 프리미엄이 줄고 대신 학생 수 많은 대규모 일반고 근처가 주목받고 있어요. 이미 움직이는 부모들이 있어요. 강남, 목동 같은 교육 특구에서는 고교 학점제 과목 설계 컨설팅이 수백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 조합이 어떤 대학에 유리한지 전문 컨설턴트한테 돈 주고 설계를 맡기는 거예요. 아는 부모는 벌써 움직이고 있고 모르는 부모는 제도가 바뀐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정보 격차가 곧 교육 격차인 시대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2025년 입학생은 이미 적용 중이고요. 2027년이면 전학년이 이 제도 안에 들어갑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지금이 판단할 시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자녀 학교의 학급 수를 확인하세요. 20학급 이상이면 과목 다양성이 평균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전국 모든 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과목 개설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무료입니다.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요, 그 동네 고등학교의 학생 수와 과목 개설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게 자녀 대입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사는 시도의 미도달률을 확인하세요. 부산 3.1%, 서울 4.9%. 이 숫자가 그 지역 교육 인프라의 성적표예요. 미도달률이 2자릿수인 지역이라면요, 자녀 교육 환경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2028년 대입 개편을 주시하세요. 내신 비중이 커진다는 건 학교 선택이 곧 대입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 열리고 있고 교육청마다 지원책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비유하자면요, 같은 마라톤을 뛰는데 어떤 아이는 운동화를 신고 뛰고 어떤 아이는 슬리퍼를 신고 뛰는 거예요. 결승선은 같은데 출발 조건이 다른 겁니다. 제도는 공평하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사는 동네가 신발을 정하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 2028 대입 개편, 교육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 채널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8 수능 개편이 어떤 학교, 어떤 지역에 진짜 유리한지 더 깊이 파고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